먼저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예, 저희가 사전에 미리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몇 가지 이제 뽑아서 이제 원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주셨던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관계로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 같은 것들은 여기 앞에 보이시는 원장님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질문 언제든지 가능하시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드릴 텐데 원장님 유익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8개월 된 임산부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일이나 청소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운동을 지금부터라도 좀 해야 순산을 할 수 있을까요? 운동하면 아기 두뇌 발달에도 좀 좋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움직이셔야죠. 아기 순산하려면 지금이라도 움직이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근력이 있어야지 이제 또 순산할 수 있으니까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보면 아이들이 아기를 낳을 때 좀 걸으셨던 분들, 근력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애들 두뇌가 조금 더 좋다라는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나가서 산책하시고 근력 운동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저희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기 영양제를 꼭 먹여야 할까요? 만약에 먹여야 한다면은 뭐 추천해 주실 성분 같은 건 혹시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영양제라는 게 부족한 거를 채우는 거잖아요. 방금 전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유산균하고 비타민 D는 거의 필수로 이제 챙겨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유산균하고 비타민은 연령에 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연령부터 해주시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아기 모유 수유하기 전에 젖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먹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뭐 비타민 종류라든지 미네랄 종류 같은 거는 다 챙겨서 먹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유산균하고 비타민 D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아기가 변비로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아기들 워낙 변비 많잖아요. 과연 저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어머니들도 항상 걱정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진짜 좋다는 거 다 먹여보고 뭐 푸른 주스도 먹여보고 양방병원 가서 약도 타다 먹어보고 뭐 이렇게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거를 먹여서 변을 잘 보게 할 건가랑 이제 어떻게 내가 아이를 도와줄 건가 이 두 가지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 드시는 게 푸른 주스 뭐 아니면 키위 갈아서 먹는 거 아니면 뭐 이제 마그네슘도 이제 마그네슘 부작용이 설사거든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먹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을 챙겨서 먹여주시는 게 좋고 탄닌 성분이죠. 저희가 뭐 먹었을 때 이 떫은 맛이 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특히 감 뭐 이런 것들, 떠뜨름한 맛이 나는 것들은 변비를 더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유예요. 우유. 그래서 우유 먹으면 뭐 배가 싸하고 뭐 설사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유는 변비랑 상관없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우유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우유를 진짜 많이 먹는데 변비가 생긴다 그러면 우유도 한번 끊어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집에서 해주실 거는 뭐 배 마사지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복압 올리게 다리 이렇게 올려가지고서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네 번째 질문 드릴 텐데요. 하루에도 이제 태열이 나왔다가 사라지고를 이렇게 반복한다고 해요. 만약에 그래서 알로에 젤 같은 거 이렇게 발라주는 게 혹시 도움이 되는지, 만약에 그 시중에 있는 보습 화장품 같은 것들은 이제 아이에게 좀 나쁜 성분이 있을까봐 좀 걱정 많이 되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어떤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먼저 알로에 같은 경우는 성질이 차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라봐도 차갑다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태열이라고 했을 때는 열이 오르는 거거든요. 분명히 아이를 관찰할 때 애가 너무 울거나 뭐 똥 싸거나 밥을 먹거나 했을 때 태열이 올랐다가 좀 가만히 있으면 또 태열이 들어가고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열받지 않게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성질도 차고 또 보습 효과도 있고 하니까 많이들 쓰세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이렇게 못 믿겠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알로에 큰 거 하고 집 짜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거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가 더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올라온 부위에 먼저 바르는 게 아니라 이제 멀쩡한 부위라든지 귀 뒤라든지 이런 데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큰 일이 없네, 뭐 올라오는 거 없네 했을 때는 한 번씩 발라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 요즘 이제 잘 찾아보시면 애들 용품은 나쁜 거 안 들어간 용품들 그쵸, 많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잘 검색하셔서 찾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제 모유를 먹이는 게 아무래도 좋다고 하는데 초유만 먹여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거든요. 예. 어머니께서 초유가 중요한 거는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초유가 이제 아기 낳고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에 나오는 성분인데, 여기는 뭐 성장인자라든지 면역 글로불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먹이고 싶고, 그 다음에 분유로 갈까 모유로 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어머니도 이런 질문을 하신 거는 모유가 좋다라는 건 알고 계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건상 안 되지, 뭐 이제 맞벌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게 못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분유를 하겠지만, 이제 보통 병원이라든지 뭐 한의원이라든지 권하는 거는 모유죠. WHO에서는 두 돌까지 이제 모유를 먹으라고 권장은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돌 때까지는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분유 성분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요즘 분유들 다 좋아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분유 먹여주셔도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죄책감 같은 거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뭐 모유가 뭐 가장 좋으나 요즘 그 시중에 분유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6월에 출산 예정인 여기 예비맘이시라고 하네요. 네. 그다음에 수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방송을 보면은 신생아 때부터 아주 부모와 떨어지는 이런 분리 수면 교육 이런 걸 하기도 한다던데, 그 분리 수면 교육을 하면 과연 좋은지, 과연 아니면은 이렇게 같이 자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분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아예 진짜 애 요람에다 넣고서 저쪽에다 던져놓고 이렇고 뭐 네, 그리고 문 밖에다가도 이제 데려다 놓고, 그래서 외국 유모차는 이제 요람이죠, 요람. 요람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아이가 울거나 밤에 울거나 엄마를 찾을 때 이거를 무시해가지고서 이거를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날 찾았으니까 애착 관계를 더 형성하고 엄마의 채취를 느끼거나 그 온도를 느끼게 더 다가가는 게 좋을까? 이거는 좀 말이 많은 거고, 뭐 이렇게 분리했다고 해서 얘 성격이 완전 이상한 놈이 되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육아법을 택하시던 간에 거기에 맞게 꾸준히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 정답은 없으니까 어떤 게 좀 찾아보셔서 어떤 게 아이의 심리적이나 정서적으로 좋을지 한번 찾아보시고, 뭐 요렇게 한다고 해서 뭐 더 좋고 요렇게 한다고 해서 더 나쁘고 이런 거는 없으니까 그냥 어머니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꾸준함이 더 맞아요. 아이들한테 네. 이런 자꾸 이렇게 변동을 네. 주면 안 내가 되는 진짜 거니까.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으면 떨어뜨려 놔야지, 어떨 때는 갔다 어떨 때는 안 갔다 하면 애는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네, 불안하기 그러니까 시작하고.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인데요. 아기가 이제 우유 알레르기 때문에 돌 지나서부터 이제 모유를 끊고 나서부터 우유를 먹어보신 적이 없대요. 먹여보신 적이. 이제 특수 분유 같은 거는 아기가 좀 많이 거부를 해서 못 먹는다고 하고, 이럴 경우에는 좀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거든요. 일단 밥은 잘 먹는데요. 네. 칼슘 같은 영양소가 혹시 뭐 부족하진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아기 영양제는 언제부터 먹이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먼저 우유 알러지가 있어서 이제 우유를 이제 거부하고 계시는데 아예 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보통 음식 알러지 중에서 우유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한 3돌이 넘어가면서 80% 이상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한 3돌 넘어갈 때쯤에 한번 시도는 해보실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칼슘 어쩌지? 라고 했을 때 우유에 이제 뭐 요즘 칼슘 강화 우유 뭐 이런 것도 있고 우유 먹으면 이제 뼈가 튼튼해져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요즘은 아까 설명한 비타민 D가 있어요. 비타민 D가 칼슘 흡수율을 높여줘요. 그래서 비타민 D 부작용 중에 하나가 고칼슘 혈증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먹는 사람은 칼슘제를 같이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흡수가 더 잘 돼가지고서. 그래서 뭐 다른 영양제 찾지 마시고 비타민 D를 같이 먹여주시면 어머니가 걱정하는 이 칼슘 관련되는 것들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D의 효능이 그런 것도 있는지 몰랐네요. 원장님 너무나도 유익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배워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평촌 함소와 한의원 대표 원장님이신 조백권 원장님과 Q&A 시간을 잠깐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